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은 확진 환자 3명이 새로 추가돼 코로나19 확진자가 82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사 건수가 8,506건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율은 0.96% 수준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사람만 3,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부산 상황을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명입니다. 1명은 온천교회 신도이고 나머지 2명은 확진 환자의 딸과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8,506명. 이 중 확진 환자로 판명된 경우는 82명입니다. 부산의 코로나 확진율은 0.96%입니다. 7,6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07명이 검사 중입니다. 부산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사람은 2,949명에 달하는데 이 중 42%인 1,225명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2주간의 격리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나머지 자가격리자들도 빠른 속도로 격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현재 1,724명입니다. 어제부터 온천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들의 격리 해제가 진행되어 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감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온천교회 관련으로 모두 31명입니다. 다음으로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가 28명, 대구 관련이 12명, 신천지 관련이 5명 등의 순입니다. 16,208명에서 153명이 증가한 16,361명이며 유증상자는 272명에서 29명이 증가한 301명입니다. 부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받은 명단과 실제 신천지 신도 수백 명의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방금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부산 지역 확진자들의 감염원을 보면 온천교회, 또 신천지, 대구 관련 이렇게 3개로 압축됩니다. 저희 부산 MBC가 확진 환자 80명의 감염 경로를 자체 분석해봤는데요. 이 중 대구 감염원의 전파력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 감염원의 신천지 관련성, 또 온천교회의 최초 감염원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문역학 조사관을 투입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확진 환자 80명의 주요 감염원 3곳, 온천교회와 신천지, 대구 방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를 자체 분석했습니다. 최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온천교회의 경우 2차 감염자 수가 31명인데 이들로부터 3차, 4차로 전파된 환자 수는 8명입니다. 대구를 방문했거나 대구에서 유입된 확진 환자 12명은 14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감염원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대구 감염원의 신천지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천교회의 최초 감염원도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세부 지금 역학조사를 조금 전문가분들에게 분석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만의 관심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온천교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천지 교인 확진 환자 5명은 가족 간 감염 한 사례만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환자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옮은 사람은 19명에 달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 밀접 접촉이 상당수 이루어졌을 거란 추정입니다. 학원과 유치원 등 직장 내에서 감염된 경우는 7명인데 4차 감염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확진 환자 증가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지역 감염의 규모를 가늠하려면 앞으로 일주일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죠.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생 없는 텅 빈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혼자서 각 가정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합니다. 2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의 학습 내용과 학교의 주요 전달 사항을 알려줍니다. 생활면이나 그다음에 학습면에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보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집에 있어서 가깝긴 하지만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습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월 개학이 또다시 2주 더 연기되면서 학교와 각 가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기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교실입니다. 학교에서 실시 중인 학교 돌봄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아동센터 등 4개의 기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돌봄 교실을 진행합니다.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이게 학교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와 언제든지 의논을 하시면 그 해결 방법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량도 문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야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가정학습 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EBS와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 교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침 또 오전, 오후 시간 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을 챙겨보겠지만은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어떤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절반을 조금 넘었던 지역 학원들의 휴원 참여율은 사설학원 2곳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원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을 상대로 한 개인 과외와 소규모의 교습소 등에서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가운데서 여전히 수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도 모른 채 새학기를 맞고 연이어 3주를 집에서 지내야 하는 학생들이 사상 초유의 교육 혼란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물결이 지친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보건소를 찾은 한 차량 안에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마다 빵과 쿠키, 커피가 정성스레 담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제가 이렇게 좀 들고 왔습니다. 요거 드시고 그래도 힘을 조금 내십시오. 점포 카페거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문정호 씨가 직접 만든 110인분의 간식을 건네며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고 힘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집시다. 도시락을 싸고 김밥을 말고 시민들과 상인들은 함께 힘을 보태자며 온정의 손길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주변을 살피며 스스로 온정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방역과 검진에 지쳐가는 의료진들은 다시 힘을 내봅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욱 힘내서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제구 보건소에도 과일과 떡 등의 응원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해운대 보건소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된 대학생의 따뜻한 손편지가 전달되면서 녹초가 된 보건소 직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불교계와 지역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부산시에 성금을 전달했고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도 성금과 위생물품 기부에 나서는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온정의 마음이 각계각층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남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고속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군장병 7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 간부들로 이 중 2명은 얼굴과 손에 큰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 권역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 남해바다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130톤급 참수리 고속정 뒷부분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장교와 부사관 7명이 다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사관 2명은 얼굴과 손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은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전투준비 차원의 단독 훈련을 진행 중이었고 소총 사격 이후 수류탄을 던지는 일상훈련 과정에서 수류탄 한 발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고속정에 군 간부와 병사 등 3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후 모든 사격 훈련을 중지했으며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척하다가 이게 터진 건지 아니면은 그 보관 중에 터진 건지 이동하다 터진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하다 터진 건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군은 현장에 정신건강 지원팀을 파견해 고속정에 타고 있던 나머지 장병들을 상대로 정신과 진료를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에도 남해안에서 사격 훈련을 준비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서 탄약이 폭발해 20대 부사관이 숨지는 등 해군 내 폭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이어서 동래구도 주민들에게 마스크 무료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모든 가구에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는 기장군은 오늘부터 2차분 마스크 35만 장을 각 가정에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군은 예비비 55억 원을 확보해 계약한 마스크 170만 장 가운데 105만 장을 3차례 나누어 배부한 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래구도 온천동과 사직동 등 6개 동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 명당 5장씩 모두 10만 장의 마스크를 무료 배부했고 수민동 등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마스크 14만 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역 소독을 마친 업소에 방역 안심 클린존 마크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코로나19에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업소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클린존 현황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클린존 인증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구군청 보건소나 총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51살 A씨 부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설치된 보일러 전원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